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쿠바 음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부산 그 서구 암남동에 있는 동방, 문화주소 동방에서 쿠바 음악회 때 소개했던 주로 그 음반들입니다. 쿠바 하면 역시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죠. 음악 가장 유명하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지금 나오는 곡이 첸첸, 보컬과 기타를 담당을 했던 꼼파이 세군도 할아버지의 작품이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죠. 쿠바 음악에서 사용한 악기는 저 프린터를 좀 해봤는데, 악기는 역시 뭐 간단하죠. 기타. 그 다음에 기타처럼 생긴 조그마한 그 세 줄 악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 줄 악기. 이게 트레스라는 악기인데, 그 판초 아맛이라는, 이분도 그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일원이었죠, 한때는. 그분이 연주를 아주 잘하죠. 판초 아맛, 이 그 세 줄 기타. 우쿨렐레는 네 줄이죠. 우쿨렐레, 그 다음에 마리아치들이 쓰는 그 비우엘라 같은 그런 악기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는 네 줄이죠. 우쿨렐레 네 줄인데, 요거는 그 트레스는 세 줄은 트레스. 그 다음에 기타처럼 또 생긴 반돌라라는 악기가 있어요. 반돌라.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그 하얀 머리, 좀 멋진 허연 머리, 그분이 연주하는 악기죠. 그 다음에 막대기 두 개 있는 거, 클라베. 그 다음에 빨리판을 착착착착 긋는 거, 기로. 이 기로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로가 내는 소리는 그 흑인 노예들이 끌려올 때 쇠사슬, 그 쇠사슬 소리를 표현한 그 악기입니다. 기로가. 무서운 악기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곤봉 이렇게 생긴 거, 마라카스, 그 다음에 북들, 뭐 봉고, 뭐 콩고, 이런 작은 북들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오죠. 그래서 이제 쿠바 음악은, 쿠바에 원래 그 살았던 원주민들, 타이노족이라는 이 원주민들은 결국은 그 멸종이 되어버렸죠. 그 백인 그 지배자들이 대규모 사탕수수, 그 다음에 그 담배 같은 그 농장에 일하는 그 농장에 필요하는 일꾼들이 쓰다가 그 타이노랑 원주민들은 멸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흑인 노예를 끌어오게 되는데, 쿠바에는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이 있죠. 이 요르바족이 우리 오늘날 그 지구상에 그 재즈라는 음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그 민족이라고 하죠. 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들이 주로 쿠바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한 50만 명이 된다. 그 요르바족들. 그 다음에 또 백인들은, 스페인 그 후손들은 까나리아 제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스페인령. 이 섬의 백인들이 또 쿠바 쪽에 이렇게 이주를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쿠바는 태생적으로 음악이 발달하지 않았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까나리아 제도에서 유행하는 그 민속 음악인데, 기타하고 조그마한 또 기타처럼 생긴, 우쿨렐레처럼 생긴 이 악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우쿨렐레는 본래 하와이의 기타가 아니죠. 원래 온 고장이 포르투갈이라고 하죠. 포르투갈의 그 대서안 연안에 있는 그 무슨 주입니까? 거기에 살았던 그 주민들, 그 백인들이 스페인, 그 하와이 쪽으로 이주를 많이 갔는데, 그 음악도 같이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 까나리아주 사람들이 그 쿠바 쪽에 이렇게 그 이주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음악적으로 발달한 이 그 원주민들이 쿠바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쿠바는 태생적으로 음악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요르바족 하면은 주술 음악 또는 그 산타마리아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죠. 이렇게 주술적인,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음을 이렇게 막 주술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 음악이 묘한 매력이 느끼게 됩니다. 주술 음악. 이 발달한 그 민족이죠. 요르바족의 최근에는 그 킹선 야베라는 그 유명한 또 주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요르바족은 음악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쿠바에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쿠바 음악을 이해를 하려면은 손과 과히라, 손은 빠른 그 댄스곡, 과히라는 발라드 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손은 미국 갔다가 다시 남미에 돌아올 때는 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의 대표적인 주자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그 다음에 뭐 또 세실라 부르죠. 그 다음에 과히라는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 이분은 1940년, 50년대 그 쿠바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수인데 결국은 그 쿠바에 살다가 콜롬비아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분이 그 했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Cuando salí de Cuba, 쿠바를 떠날 때. No vengo a mí. 그 아르헨티나 출신 루이스 아길라라고 하는 6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그 가수가 만든 곡입니다. 쿠바를 떠날 때 그분이 직접 아르헨티나 그 가수인데 쿠바에 가서 살고 있다가 쿠바를 떠나게 되죠. 쿠바를 간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죠. 체게바라 때문에 간 거죠. 그분도. 쿠바는 체게바라. 자, 그 다음에 또 음반을 소개하게 되면은 또 쿠바에는 1950년, 60년대 이렇게 트리오, 볼레로 계통의 음악이 많이 이렇게 또 발달했죠. 노스 사피로스 올레. 자, 이분들의 음악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 이사벨. 자, 마리아 이사벨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말하죠. 그 남미에는 어차피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사벨 여왕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각 나라들. 파라과이 노래도 있고, 페루에도 있고, 뭐 니카라구아, 뭐 원두라스 이런 나라도 이렇게. 그분들이 어찌 백인들은 그 나라는 다르지만 그 민족은 대부분 같은 민족들이 많거든요. 쿠바에는 그 스페인 계통의 백인들이 있지만은 쿠바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또 그 아랍계들도 있죠. 아랍계. 자, 쿠바 음악 하면 역시 또 mambo, 페르지 프라도, 체르핑크 mambo로 유명한 현인 선생님이 또 그 60년대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불렀죠. 샤베르 쿠가. 이분이 또 유명하죠. 이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 엘레나. 마리아 에나죠. 마리아 예나. 빠바빠빠빰. 샤베르 쿠가. mambo. 아까 그 마리아 이사벨은 차차차라는 곡이죠. 차차차는 그 우리 대중가수 중에 서른도 다 함께 차차차. 이것도 원래는 그 리듬이 쿠바 리듬이죠. 그 다음에 또 쿠바 하면은 역시 또 새로운 노래 운동 누에바 뚜로바가 유명하죠. 진짜 누에바 뚜로바의 그 1세대라고 하는 사람 카를로스 데볼라. 자, 이분의 대표적인 곡은 아스타 시엠프레, 체게바라의 영원하라, 아스타 시엠프레 코만단테, 이 체게바라의 영원하라. 이분이 만들었죠. 그 다음 또 이분이 유명한 곡은 양키 고홈. 1960년도에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 때 양키 고홈이 대유행을 하게 되죠. 또 가수들이 그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그 미국에서 대규모 그 반전 가수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존 바이든, 뭐 피트 시거, 밥 딜런, 뭐 줄리아 벨릭스, 막 이런 분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다 반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전가 이거 대유행을 하게 되죠. 그게 양키 고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오로지 스페인어만 할 줄 알고 영어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알아듣는 말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양키 고홈이다라는 그 노래 내용이죠. 이게 양키 고홈. 자, 까르로스 피에볼라. 이분은 카스트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다기보다 이분들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카스트로 정부에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죠. 새로운 노래 운동. 그래서 1960년대 그 유명한 그 칠레의 대신 파울로 네루다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새로운 노래 운동. 유에바 뚫어봐. 새로운 노래 운동 중 그분들의 노래 가사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적인 가사. 아름다운 가사가 국민들을 이끌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에바트라의 대표적인 가수 실비오 로드리게스, 노엘 니콜라.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이분은 그저 아랍계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그 남미 음악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에 그 사람들 가수의 그 민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분이 아랍계인지 또는 동유럽계인지 이태리계 사람들은 가우초 음악들을 많이 있죠. 현재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남부 쪽에는 100년, 200년 전에 그 이태리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했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가우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가우초 음악을 많이 하죠. 가우초, 목동들의 음악. 자, 이분들의 새로운 노래 운동의 주역들이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노래 운동 주역이 파블로 밀라네스. 자, 이분의 대표적인 곡은 요란다라는 곡이 있어요. 요란다. 여자의 이름이지만은 그 자기의 조국 쿠바를 의인화해서 노래를 냈죠. 저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란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진첩, 이게 1930년, 20년도 후반대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그 사진첩입니다. 아바나의 사진첩인데, 요게 지금 쿠바의 국회의사당이죠. 이 국회의사당이 미국의 백악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쿠바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은 미국의 하나의 식민지였죠. 1930년도에는 그때는 마차도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독재자입니다. 미국의 앞잡이 노래. 자신의 정적들은 막 무조건 막 처형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그 인터넷에서 그 나오는 자료들, 특히 체게바라 카스트로에 대한 자료들은 미국 CIA 자료라고 합니다. 50%가. 그래서 우리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는 그 50%만 믿으면 됩니다. 진짜 그분들의 자료를 그 쿠바의 자료를 보면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넷상에 막 이렇게 책을 구입하고 사진책을 구입해서 직접 보고 이렇게 느껴야만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막 이렇게 뭐 카스트로 쿠바 체게바라 막 일방적으로 비판한 사람 그 자료를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50%만 믿어야 됩니다. 쿠바의 대통령 마차도 바티스타라는 이 독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국민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그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했던 육구 참모 차장 출신이죠. 대통령이 가지 신임을 했는데 저놈이 대통령을 그냥 역으로 그냥 탱크로 몰아가 대통령 총 이렇게 처형을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해버리죠. 이 못된 놈. 정치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짜 믿고 자기의 신복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역적으로 자기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이 정치사를 보면은 1910년 이후로 뭐가지 그냥 막 쿠데타라 막 이건 군발의 정치라 이게 군발의 정치. 우리는 자꾸 이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 뭐 포주기에서 나라를 망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 의식이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 대한 이 모독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에버 페론이라는 그 후안 페론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되면 그 80%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정치를 또 잘했다고 하죠. 그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잘못된 점만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분 전체가 이렇게 잘못된 못된 대통령으로 비춰지는데,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 전후 대통령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분이 정치를 가장 잘했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쿠바 혁명 전과 혁명 후에 이렇게 특히 정치, 그 다음에 이 문화정치,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놓고 평가를 해보면 혁명 후에 그 음악들이 더 이렇게 발달하고 뛰어났습니다. 혁명 후에는 이분들은 상업적으로 음악을 할 이유가 없죠. 우선에 그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시장이 없었죠. 우리가 말하는 이념 논쟁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 상에서의 이념이라 하는 것은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저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하잖아요. 이념 논쟁이라. 그럼 뭐 민주국가, 무슨 뭐 보수, 진보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한 제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어에 불과하는 거지. 수단에 불과하는 거지. 자, 이게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쿠바 신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쿠바 음반들은 막 이런 음반들. 그 다음에 이게 월스타, 쿠바의 그 스타들의 이거 음반을 쿠바의 쏜 음악의 대표적인 곡들, 이게 싹 다 들어가 있는 쿠바의 쏜, 살사죠. 그 다음 쿠바의 클래식. 이거는 1930년, 40년대 이제 이게 클래식 음악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재즈 트럼펫이스트, 디지 길레스페라는 유명한 재즈 트럼펫이스트가 있죠. 이렇게 그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막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분이 그 비밥 재즈 어떤 그 창시자죠. 찰리 파커하고. 그분이 본래 그 쿠바 재즈 음악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 중에서 이태리 출신의 제자가 우리한테 잘 알려진 가수가 있는데, 어떤 가수냐면 마리오 마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치초 피스카초레, 낚시터의 즐거움이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죠. 그 낚시터의 즐거움 원래 그 쿠바 곡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강병철과 삼택이라는 그 가수가 그 낚시터의 즐거움이라는 노래로 그 발표를 했죠. 이 노래가 한번 들어볼까요? 치초 피스카초레. 자, 이분이 그 마리오 마리니가 그 재즈 클라인 때 연주했는데, 이분이 그 쿠바 재즈에 반해서 쿠바 재즈를 공부하러 쿠바에 오게 되죠. 이게 그래서 디지 길레스페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재즈 마리오 마리니, 이게 이제 그 음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